이 온라인 정렬 기능은 많은 프로그램에서 모두 있는 건데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되게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기능이 엄격하게 다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 기능들이긴 합니다. 자, 차이점 한번 해볼게요. 여기 도형 3개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다르고요. 이 중에 자, 이 아이들을 3개를 선택을 해서 윗줄에서 두 번째 쪽에 있는 것 중에 처음에 있는 두 번째 쪽에 정확하게 네 번째 버튼이죠. 뒤에서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림상 보면 선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 라인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내용상으로 어디로 이렇게 모두 정렬을 해라 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누르면 선 선택 안 했어요 제가. 그럼 내용상에서 끝에 있는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은 선이 아래로 가 있으니까 이렇게 즉 이 세 개의 도형은 모두 아래로 배치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버튼은 무슨 기능일까요? 두 번째 있는 아이는 그림상 놓고 보면 이렇게 세로선을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개가 가운데 배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첫 줄의 그림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 선이 어디가 있느냐 기준만 보면 되니까. 자, 두 번째 라인이 사실 조금 까다로운 아이예요. 심지어 모양이 세 개가 똑같으면 더 쉬운데 모양이 세 개가 다르다면 더 어려워요. 자, 두 번째 라인 쪽에 두 번째 것 쪽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로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쪽에 보시면 그림 맨 마지막 거 볼게요.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사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원래의 이 두 번째 라인의 표현은 도형이 있고 선이 이렇게 있고 요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최소 3개여야 돼요. 2개는 말이 안 돼요. 공식상. 이 두 번째 라인이 전부 답니다. 자, 그럼 실제로는 요 그림 상태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각 도형마다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뭘 하겠다. 사이에 들어가는 간격을 똑같이 맞추겠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간격을 똑같이 맞추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배치가 된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각 도형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간격이 지금 맞아 떨어졌잖아요. 안 눌렀어요. 안 눌렀지만 자, 이거를 지워보면 간격이 똑같아 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야 간격 하나도 안 맞잖아 라고 해석을 하실 텐데 사실은 맞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런가 선택하고요. 아, 대충 움직여보고 얘를 눌러볼게요. 똑같죠? 자, 그럼 이 끝에서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느낌일까요? 각 개체에 각각의 중심이에요. 지금 가운데 선이가 있잖아요. 각각 가운데를 기준으로 사이간격을 어떻게 하겠다? 맞춰주겠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상은 맞아 떨어져 있지만. 그 왼쪽의 건 왼쪽 기준으로 똑같이 맞추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앞에 거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아래 기준으로 맞추겠다. 위아래 가운데 기준으로 위아래 맞추겠다. 위를 기준으로 각각 맞추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장 큰 차이는 몇 번째? 세 번째 아이는 박스 두 개 사이에 표시가 되어 있죠. 얘도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최소 3개 이상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쟤네들은 사이와 사이 간격을 일치시켜서 배치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가로니까 버튼 누르면 사이 간격이 맞아 떨어져요. 이때 align to key object라는 아이를 바꾸면 또는 선택한 것 중에 하나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괜히 뭔가 진하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열쇠로 바뀌어요. 같은 뜻이에요. 한 번 더 누른 아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또 기준하면 기준하고 걔 움직여요? 가만히 있잖아요. 뭐 좌우 간격 하면은 알아서 막 정렬 하잖아요. 똑같아요. 얘를 기준으로 여기 사이 활성화됐죠? 1mm 놓고 버튼 빵 사이는 1mm 3mm 놓고 빵 3mm 이렇게 간격 설정하는 기능이 바로 키 오브젝트입니다. 개념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얼라인 투 아트보드는 도대체 뭔가요? 여기 아트보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선택된 아트보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선택되어 있는 아트보드 뭔지 모르겠으나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이 도형은 선택된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위 정렬, 아래 정렬,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아트보드를 쓱 하나 만들었어요. 4등분하고 싶다 하면 직선을 하나, 둘, 셋, 넷 만들었죠? 일일이 갖다 그리는 게 아니라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띵 하나 모자르네요. 카피 띵 4등분 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겠죠? 자, 위에처럼 정렬을 해볼 거거든요. 위에처럼 정렬을 해볼 건데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선택해서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이 선들이 선택이 돼서 상당히 거슬려요. 물론 요 아이 하나를 끝에 맞췄니 안 맞췄니 보기 위해서 한 번은 정렬을 좀 눌러줄 필요는 있겠죠. 위에도 마찬가지. 하나 정도라도 정렬을 눌러줄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이후는 굉장히 성가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선택한 선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끔 잠궈줘야 됩니다. 레이어에 보시면 여기 눈과 사이가 비어 있어요. 이 비어있는 아이를 클릭하시면 잠글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잠근다는 얘기는 더 이상 선택을 못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잠그는 거. 이건 뭐 포토샵에서도 많이 보셨고 피그마 할 때도 많이 보셨던 기능일 거예요. 자, 말고 하나 더 할게요. 이건 현재 위치에 있는 레이어를 전부 다 잠근다라는 개념인 거고, 말고 내가 선택한 아이들을 잠그는 방법은 메뉴 오브젝트에 보시면 락이라고 있습니다. 락 잠금 누르면 선택한 아이들을 그대로 잠굽니다. 한 번 더
몇 개 더 있었어요. 선택해서 오브젝트 락 셀렉션. 그럼 일부분만 선택하고 잠궈버린 거예요. 물론 동일하게 레이어에서 풀어보시면 안쪽에 어딘가에 자물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채웠던 그 아이들이라는 거. 풀 때는 이렇게 잘 안 풀고요. 확인용으로만 쓰지. 아까 했던 위치에 가면 unlock이라고 있어요. 선택한 거대로 풀 수는 없어요. 아쉽게도. 그냥 풀 땐 다 풀려요. 딱 다 풀리니까 다시 나 이것만 빼고 다시 잠글 거야. 일부 풀르고 그대로 다시 잠글 수는 있죠. 숨기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잠그면 더 이상 선택할 수가 없으니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 아이들은 정렬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3D 계통의 프로그램을 배우신 분들은 이거 한꺼번에 잡고 버튼 누르면 알아서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3D는 가까운 것끼리 알아서 맞춰가지고 위아래 정렬, 가로 정렬 다 맞춰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3D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2D는 그런 거 없어요.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없어요. 그냥 선택한 것끼리예요. 정렬은. 무조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이 되는 아이와 그걸 따라갈 아이를 잡고 왼쪽 정렬을 해야 되니까 왼쪽 버튼 눌러줘. 왼쪽 거 다 됐죠? 똑같이 오른쪽도 아래에 있는 아이가 오른쪽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아이 두 개를 잡고 오른쪽 정렬 눌러주면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왼쪽 끝, 오른쪽 끝이 맞춰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위랑 아래랑 맞출 건데요. 위에 있는 거 그냥 바로 맞추면 불편하니까 위에 들어갈 5개만 선택을 하고 한쪽으로 맞춰줘야겠죠. 위로 정렬. 바로 해도 되지만 일단 건너뛸게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것들끼리 아래 정렬하면 너무 내려가겠죠. 위쪽이 적당한 것 같으니까 위로 정렬. 그럼 얘 5개끼리 위에 거 5개끼리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다 됐겠지 하고 누르시는 순간 계산하게 돼요. 이건 되긴 된 거예요. 통째로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위는 위에 거 5개만 잡고 사이 간격을 똑같이 맞춰라. 세 번째, 두 번째를 누르든 두 번째 라인의 오른쪽 걸 누르든 관계없죠. 똑같은 사이즈니까. 그럴 땐 대부분 요거 누릅니다. 평균적으로는. 됐죠? 아래도 똑같은 버튼 5개를 간격을 맞춰서 됐죠? 끝 아니에요. 무엇을 해라? 그룹. 습관적으로 그룹. 습관적으로 그룹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피그마를 짜든 뭘 하든 내가 박스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갖고 다녀야 되는지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뱄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로. 자, 위에 거 그림 있었는데 제가 따로 했네요. 자, 그럼 오른쪽의 내용을 보시고 왼쪽 상단에 있는 아이와 오른쪽의 하단에 있는 아이는 일단 기준입니다. 바꿔도 됩니다. 바꿔도 되지만 일단 기준이고 이 사이에 하나 각각 단추를 모두 채워 넣으시고 왼쪽은 보라색, 두 번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연두색. 그럼 기준도 당연히 색깔이 바뀌겠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거를 하나 비었잖아요. 계속 모자르잖아요. 들어가면서 Alt 누르고 카피해요. 됐죠? 요거 아이를 아래는 얘랑 Shift 같이 선택하고 오른쪽만 맞추면 돼요. 정렬. 됐죠? 그 다음에 왼쪽에 얘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얼라인 투 키로 잡아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헷갈린다. 끄집어 내리세요. 오른쪽 끝에만 맞춰놓고. 그럼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5개 잡고 위로 정렬. 그죠? 사이와 사이 간격을 맞추는 거예요. 사이와 사이 간격은 무엇으로? 똑같은 사이즈니까. 눌러요. 됐죠? 하기 전에 저는 뭐 할 거냐? 첫 번째 거 색깔 맞추고, 두 번째 거 색깔, 세 번째 거 색깔, 그 다음 색깔, 그 다음 색깔 해서 이 5개를 먼저 그룹을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바꾸는 거 안 해도 되잖아요. 한 번에 다 될 테니까. 자, 각 칸마다 넣을 건데 중간에 있는 얘가 굉장히 성것입니다. 걸리적거리죠? 잠그자고요. 락. 자, 못 건드리게. 그럼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카피할 건데 사이에 딱 맞춰 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 그냥 적당하게 카피. 두 번째 거 됐고, 세 번째 거 쓱 카피. 마지막 거 쓱 카피. 됐죠? 이거 하나 지우실 필요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같이 잡아요. 같이 잡고 아래 정렬하세요. 그럼 2개 같이 잡고 있잖아요. Shift 누르고 앞에 있는 거 클릭하면 뒤에 있는 것만 남겠죠. 지우면 되죠. 잘 모르겠어요. 얘만 맨 앞으로 빼세요. 맨 앞으로 빼세요. 그 다음에 야랑 야랑 정렬하면 얘만 쓱 빼면 되잖아. 그래서 앞뒤로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럼 아래 맞았고 위에 맞았으니까 사이만 맞추면 되잖아요. 맨 위에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각각 라인별로 그룹이 되어 있으니 정렬 버튼, 위아래 정렬은 이거잖아요. 누르면. 한번 풀어줘야 된다. 그럼 언그룹 하고 다시 그룹 잡으면 통째로 다시 잡겠죠. 끝. 끝났어요. 정렬은 이렇게. 자, 도구의 활용을 잘하자. 옆에 거 만들어 보셔도 되는데 빼고, 자, 밑에 있는 로테이트, 스케일, 리플렉트를 해야 되는데 일단 스톱 말고 일러스트 쪽 페이지로 한번 와서 보십시오. 자, 일러스트 쪽 페이지 오시면 내용상에 기초라고 써 있고요. 여기에 아이콘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받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아이콘들이 들어 있습니다. 꽤 많죠? 이 자료는 해볼 건데요. 열어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은 다 못 만들어요. 하지만 몇 가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를? 1번, 2번, 3번, 즉 4번 까지 더 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는요. 앞서 만드셨던 요거 기억하시죠? 요 아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 하나 그릴 거예요. 선은 여기 옆에 있는 세그먼트 툴 얘로 하시면 돼요. 이거 처음 본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사각형 가지고 직접 선택 툴로 나머지 지우시면 선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관계없이. 세로선도 Shift 누르고 그어줍니다. 자, 그럼 가로 세로가 생겼으니까 정렬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가로와 세로선은 건드리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게끔 일단 잠궈 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직접 선택 툴로 왼쪽에 있는 이 아이를 살짝 넣어 줄게요. 당장 우리는 양쪽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키보드 같은 걸 이용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위쪽이 좀 더 뾰족하네요. 그럼 얘를 위로 슬쩍 Shift 누르고 움직이는 거랑 그냥 하나씩 방향키 움직이는 거랑 살짝 달라요. 개수가 다릅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 위쪽으로 조금 됐죠. 아래쪽에 조금 더 뾰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래를 요거 핸들을 슬쩍 오른쪽도 슬쩍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볼이 조금 얄쌍하네요. 핸들 두 개를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잡고요. 요 선만 잘 보세요. 방향키로 아래로 요 선만 볼록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럼 어느 정도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아래는 된 것 같고요. 위쪽에 이 자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키보드 Alt를 누르고요. 얘를 잡고 당길 거예요. 위에 줄일 거예요. 조금 더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추면 이런 느낌. 더 올려야 되겠군요. 전체적으로 쓱 아래도 조금 더.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느낌을 기준으로 이런 느낌들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도 똑같이 Alt를 먼저 누르고 맞춰줍니다. 위에 조정해줍니다. 똑같은 간격과 비율을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계속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느낌이 나왔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뭐 하나? 선의 두께를 과감하게 키울 겁니다. 그리고 아래 조금만 더 두께 할까? 그리고 끝에가 각이 졌잖아요. 코너 값을 동글동글하게 바꿔줄 겁니다. 코너 누르면 바뀐다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손을 바깥에 할지 가운데 할지 안으로 할지 모양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요. 바깥으로 하는 게 그나마 모양이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조금 더 이쁘게 다루면 훨씬 더 되겠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군요. 자, 요 아이 기준으로 사용할 건데요. 얘는 면이 아니에요. 선이죠. 선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자, 안쪽에 면 색깔도 채워놓고 할게요. 자, 이렇게 채워놓고 자, 그대로 익스펜더 누르겠습니다.
익스펜드 없으면 어피어런스예요. 항상 이 둘은 따로따로 먹어요. 누르면 분리되죠? 바깥에 있던 선이 면으로 됐고요. 안쪽에 있는 면은 살아났습니다. 자, 무조건 분리를 시키면 선은 가운데 기준으로 면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검은색은 당장 필요 없으니까 잠깐 숨기겠습니다. 숨기는 방법은 오브젝트 하이드라고 누르시면 숨겨요. 여기 숨기는 거예요. 숨기면 얘만 남겠죠? 아까 가로선과 세로선 있던 거 그대로 잠금 풀어줍니다. Unlock. 자, 풀린 요 선 두 개와 뒤에 있는 면 잡고 패스파인더로 저는 잘라줄 거예요. 땅. 그룹 해제. 지우고, 지우고. 가만히 보면 여기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살짝 겹쳤죠? 겹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움직여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 두 개를 선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주겠습니다. 겹쳤죠? 면 색깔을 그대로 선 색깔에 똑같이 적용하시면 드래그하면은 그대로 이어져요. 두꺼워졌으니 그대로 면 처리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다 면으로 된 상태니까 패스파인더로 다시 합쳐주면 우리 눈에는 면 두 개를 만든 것처럼 보이겠죠. 한 덩어리로 바뀌었어요. 아까 숨겼던 아이 나타나게 만들 거고요. 뒤에 있는 아이와 앞에 있는 요거 두 개. 요 사이는 비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합치면 끝. 요 사각형 마크를 이해하시면 밑에 거 금방이에요. 잘 보세요. 사각형 했죠? 가로선, 세로선. 됐죠? 자, 사각형 복사할게요. 자, 패스파인더로 자를 거예요. 지웠죠? 아까 사각형 복사했죠? 복사한 거 같은 자리에 붙여놓는 키가 있어요. 컨트롤 F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컨트롤 V 해가지고 정렬을 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자, 같은 자리에 붙여놓고요. 선으로 바꿨어요. 두께 주고 그대로 면 처리 한 다음에 합쳐요. 동그라미를 컨트롤 C로 하시든 컨트롤 X로 하시든 관계없습니다. 컨트롤 X로 뜯어낼게요. 됐죠? 뜯어냈죠? 복사한 그 자리 그대로 붙여넣는 키는 Paste in Front. 컨트롤 F라는 키예요. 일러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키예요. 누르면 같은 자리 붙여넣어요. 이대로 Alt 누르면 중심, Shift는 정비율 늘리면 그죠? 같은 자리에 붙여넣기 컨트롤 F Alt Shift 같은 자리에 붙여넣기 컨트롤 F 같은 자리에 붙여넣기 컨트롤 F 이렇게 사용합니다. 컵이죠. 자,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할게요. 큰 사각형 하나, 자, 작은 사각형 하나, 그 다음 사각형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F 해도 되지만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밸런스 조금 맞춰서 조절 좀 하고요.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사각형 하나를 더 그릴 거예요.
이 사각형은 위는 넓으니까 조절, 아래는 좁으니까 좁은 대로 조절. 키보드 방향키로 그냥 했어요. 자, 이 아이를 그대로 위에 올려줍니다. 틀, 뒤에 내용. 한꺼번에 잡아서 마스크. 됐죠? 위에는 사각형 가지고 맞춰서 하나씩 그려주고. 동글동글 해야 되니까 당겨주고 위에 거. 위에 있는 부분만 잡으면 위에만 당길 수 있으니까 그대로 쉬프트로 비율 줄이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안 그려도 되겠죠.